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셔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긴 경우에는 추가 질의로 질의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삼척시 부시장 김경국.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오늘 감사 일정이 없는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예산실, 읍면동, 감사법무실, 폐강지역 사업단, 블랙벨리 컨트리클럽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및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공통사항에 보시면 그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그 6월 현재로 보시면 57%로 신속 집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우리 시 상반기 목표액은 2,780억 정도가 됩니다. 2,780억 목표액 중에서 5월 말 기준으로 약 7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돈의 그 약 10위권을 향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상위권의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 이체 현황을 보시면 예산 이체 현황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되었거나 아동 청소년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의 용역 현황을 보시면 지난해 2건, 금년도에 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시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약사항은 총 7개 분야에 96개 과제로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91건으로 94.8%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 8기도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든 만큼 사업 추진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이행률을 최대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삼척시는 장려시군에 선정이 되어서 재정 인센티브를 하반기에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현재 5개 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122개 위원회 총 380회가 운영이 되었고 약 73%는 서면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비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위원회 외 한 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대해서 비상설화하였고 기농업인 지원위원회에 대해서는 농업농촌정책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앞으로 3년 이상 미개체위원회 10여 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필요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7개 강행위원회와 15개 임의위원회 현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창의적인 업무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적극 행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하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발굴, 규제 신고 센터 운영 등 좀 더 과감하게 혁신과 적극 행정을 펼침으로 해서 시민의 행복 증진과 편익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이어서 46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 특례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 전후로 해서 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우리 시의 미래 성장 주도 산업 25개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역점 사업이 특별법에 대한 특례를 받아가지고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교류도시는 자매 6개, 우호 1개 도시로 7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외는 6개국의 1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내 도시 간의 스포츠, 문화, 행사,
민간 교류 등 교류 활동을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월까지 일본 구로베 시와 상호 교환 공무원들이 상호 파견이 돼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오신 분은 간호직과 우리 시에서 일본 구로베 시로 파견 공무원 또한 간호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에는 미국 리스버그 시에 우리 시 태권도 선수단이 참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7번째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용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사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규모 조정 후에 강원도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강원도 심사 대상 14건이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고 자체심사 46건에 대해서는 적정이 11건에 조건부 35건으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조건부로 심사 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시에 보완토록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주민 참여 예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민 제안으로 353건에 182억 원의 사업이 접수가 되었고 분과위원회 심의와 전체 총회를 거쳐서 금년도 예산의 144건에 74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내년도 주민 제한 사업을 받고 있고 심도 있는 논의와 효과성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으로 내실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85페이지에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재정 확보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에 255억 2,700만 원이고 금년에 추계한 예산이 18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삼척 케이블파크 178 조성사업의 8개 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33억 원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도에 4,526억 4,1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잠정 4,4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현재 16개 사업에 53억 8,800만 원을 편성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인구 증가 시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6만 1천 명대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감소 내지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택 건설과 기업 유치, 교육 사업 등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은 많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에는 이론감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금년은 폐광이라는 위기감도 겹쳐 있어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생활인구 확충의 노력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좀 더 분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교육경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해 42억 9,200만 원, 금년에 38억 6,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번, 13번, 14번 항목의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 현황과 시정홍보비 집행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111페이지에 향토장학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를 보시면 향토장학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은 199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재단 자산은 약 109억 원, 임원은 15명으로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그 기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고등학생 35명, 대학생 236명, 총 299명에 대해서 5억 2,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그 93년도 설립 이래 통계를 보시면 말씀드리면 약 4,0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50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의 무상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 5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비 50%와 교육청 50% 재원으로 해서 총 36억 8,700만 원이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4억 8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민 제안 선정 내역과 미디어 촬영 관광지 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5년도 계획 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평가 결과에서 지금 27페이지에 삼척 루지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지금 미흡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 동해안 바닷길 바다가 자동차길 조성 사업도 이게 맞물려 있는 거고. 네. 지금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사업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사업이 이제 루지 그 사업장에 연결되는 도로와 맞물려 갖고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타난 거는 지금 거기가 이제 사유지 보상 3건이 아직 조금 남아 있고, 네. 그리고 그 행정 절차하는 기간이 좀 있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것도 하여튼 최대한 우리 그 진입 도로하고 자동차길 도로하고 요 행정 절차에 요 토지 수용 문제하고 최대한 빨리 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9월 정도면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한 1년 정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뭐 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현재 뭐 그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지고 지금 사업자들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자동차길하고 진입도로하고 같이 완공이 돼야지만 그 루지도 완성이 되다 보니까 그 조율 과정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좀 조정. 관련 사업자한테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그 사업자 대보는 자체는 뭐 큰 문제가 없고, 네. 하여튼 사업자가 사업 추진하는 의지는 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3페이지에요. 그 해신당 공원 그 운영 관리에 있어서 이것도 미흡이 나왔는데, 그럼 해신당 공원 관련해서 뭐 그 지금 관리가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거기와 연관이 됐나요? 미흡 원인이? 지금 민원 때문에 뭐 이렇게 운영이 좀 미흡하다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네. 지금 지난해 그 재해로 인해서 거기를 한
3개월인가 휴장 기간을 가졌고 예. 정비 기간을 좀 가져가지고 지금 좀 운영상에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좀 거기 이제 그 조각상에 대한 조금 식상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하여튼 그것도 개선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예. 횡단공원 예. 쪽을 이제는 새롭게 예. 뭔가를 좀 더 보완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예. 좀 창출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의원님 정확한 지적이신데 지금 너무 그러니까 네, 식상한 면이 좀 예, 예. 많고 좀 새로운 컨텐츠를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위원회 중에서 네. 시민 제한 심사 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한 건도 안 됐어요. 2024년도에. 왜 그렇죠? 요게 시민 이제 제한이 없었나요?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민 제한상하고 맞물려 가는 건데 네. 지금 뒤에 자료 국민 제한 통계가 나와 있지만은 대부분들이 시민들이 이제 제한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뭐 어떤 시행하고 있다든가 네. 좀 실효성에서 좀 떨어진다든가 그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네. 그런 사항이 조금 드물다 보니까 이 위원회 심사까지 가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들이 시민들의 네. 참여 아닙니까? 그죠? 제안이 네. 시민 어떤 제안들이 시민들의 어떤 시책이나 뭐 맞습니다. 정책에 대한 참여인데 이런 참여를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확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이 중요한 건이 제안이 접수가 안 됐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물론 시에서 그런 이런 제한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네. 하여튼 어찌 보면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더 오히려 더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네.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상 차원도 뭐 상품권 금액을 좀 올려준다든가 이런 것도 좀 내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저 참여를 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지금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개최가 네. 한 건도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5개 이상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뭐 많은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이 회의 참석이 가능합니까? 이래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5개 위원 이상에 참여하시는 분 이제 주로 이제 기관에 소속돼 있다든가 이제 그 학계 교수분들 위주로 돼 있는데 요 아니 관계는 회의에 네. 참여가 가능하다면 상관없습니다. 뭐 10개든 20개든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회의에 전부 다 참석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도 요거를 굳이 이렇게 위원회 구성할 때 이게 단체장들이나 뭐 이런 그 분들을 굳이 위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 뭐 거기 관련 위원회 관련 단체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 근데 요건 막상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또 그게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여튼 이걸 지금 저희가 그런 한 것을 3년 동안 줄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좀 안배를 하는 방향. 예를 들어 한국 여성 농업인 뭐 네. 같은 경우도 여기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좀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분들한테 좀 뭐 협조를 좀 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수영장 건립 관련해서 네. 이게 지금 반려가 됐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요거는 이제 중앙 레인수를 줄일 계획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 예. 지금 200억 이상으로 그러니까 100m 8레인으로 중앙투자심사 행안부에 2번을 올렸는데 2번 다 반려가 됐거든요. 예, 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2번째 반려가 돼갖고 이제 중앙심사는 못 올리고
이거를 이제 전국 대 유치 가능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금액도 뭐 200억 이하로 낮춰야겠지만 어떤 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도 좋겠지만은 예. 가급적이면은 어떤 전국대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50m 아, 예. 8레인으로 50m.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200억이 조금 넘어도 그 네. 전에 30% 이내기 때문에 강원도 심사에 올리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 반영 관련해서요. 네. 읍면동 지금 보니까 이 선정 건수가 프로테지로 따지면 굉장히 낮거든요. 이렇게 낮으면 굉장히 그 어떤 민원의 소지도 있고 어떤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 만족도가 낮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좀 보면은 이제 그 주민 참여 예산 쪽을 많이 이렇게 그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읍면에 가보면.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과연 이게 지금 보면 선정 건수가 워낙에 프로테지가 낮다 보니까 어떻게 맞는지 어떻게 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 참여 예산 지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관주도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주로 여기에 이제 그 시에서 이제 소규모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제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든가 예. 그리고 그 사업의 수혜성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예산 편성에 끼어들지 못하는 사업 위주로 주민 참여 예산에 다 신청을 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과위원회나 총회할 때도 그런 거를 좀 거르다 보니까 네. 건수나 뭐 이런 데서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의 실효성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고장에 사업을 하는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게 아닌 네.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끼워넣기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거르는 과정이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 그나마 그 규모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나 공감이 가는 사업 위주로 선정이 돼야만 네, 그건 맞죠. 예. 이 공정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계속 고민을 좀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하고 이제 동하고 예. 어떤 형평성의 어떤 문제도 지금 뭐 주민 참여 예산이 뭐 동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 거의 없고 해서 이것도 뭐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해년마다 저희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도 의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동지역은 거의 사업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화라든가 어느 관광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사업 위주의 동지역에 한해서 예, 예. 시드 배정을 좀 많이 해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떤 동지역 그 뭐 동 단위가 됐든 통 단위가 됐든 그런 사업 신청이 되더라 하더라도 막상 시행 과정에 가서는 잘 안 되고 어그러지는 부분이 좀 있고 하여튼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작년에 금년 시행할 때 그렇게 좀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안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저희들 한번 신경 써가지고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 관련해서 네. 한 건만 네. 주시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폐광에 따른 도계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있어서 지금 뭐 이런 현황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 왕성하게 많은 어떤 대책들을 지금 마련했고 추진도 하셨네요. 네.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조례 제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화를 위해 가지고 최일선에서 이 헌신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어떤
예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예. 조례에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네. 그때 지금 뭐 진폐재 보상에 관한 조례라든가 폐광과 관련된 조례를 지금 이제 폐광 사업단에서 예, 예. 통합을 해서 예. 전체적으로 아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그걸 제정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나오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네. 주민 참여예산 네. 61페이지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많이 이제 면에서는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정되는 비중이 약한 건 거기서 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비효율적인 어떤 그 사업의 공공성이라든가 좀 부족한 사업들도 이렇게 이쪽을 우리가 또 많이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선정하기 위해서 결정을 따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는 결과가 있는데 일전에 제가 사업 선정을 할 때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현장에 읍면동에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 실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회가 선정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선정을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적극적 검토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지역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를 봤을 때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안 그래도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분과위원회는 지금 한 18억 정도 금년 예산 대비해서 지역회의에서 한 56억 결정해서 좀 비중을 좀 지역회의에 좀 많이 올렸습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예, 업무의 또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의 상위 부서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현장 납사에 대한 부분도 좀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잘해서 지역위원회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직접 지역 주민들이 선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 페이지 87페이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증감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누구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어떤 합당한 대안책을 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교육 환경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용역 조사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앞으로 6만 명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인구 증감 분석을 했을 때 이제는 세부적으로도 12개 읍면동의 인구 증감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삼척시에서 페이지 90페이지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도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육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 삼척시가 가장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 따라서 학교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숙사 운영, 인재학당 운영, 장학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면 시설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교육청에서는 우리 삼척시 학교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얼마큼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청에서 삼척시에 있는 학교의 시설 환경에 투자하는 내역을 한번 확인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삼척시에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해서 어떤 우리 학생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부모님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환경이라는 건 시설 환경도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게끔 예산의 분포도를 환경 개선 사업보다는 우리 교육 사업에 좀 더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매년 교육 경비로 한 40억 내외로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환경 개선하는 분야가 좀 많았는데 지금 지난해에 이제 우리가 교육 발전 특구가 되면서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예산이 그
1년에 한 60억씩 이제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거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부터는 어떤 시설 개선 사업비에 이렇게 비중을 둬도 교육 발전 특구 사업 교육 경비 특별 보조금을 받아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는 어느 정도 시설 개선 사업비 비중을 둬도 큰 무리는 없을 거로 판단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학교에서 시설 개선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저기 인구 정책 시책에서 교육 환경과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설도 중요하지만은 내부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이 가장 부모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같아요. 네, 거기 맞습니다. 연계해서 유아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이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 인구를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 내용에 보면 성남동 행정 복합타운 조성과 연계라고 적혀 있는데 성남동 행정 복합타운 이 내용이 어떤 사업 내용이죠? 여기 김시영 의원님께서 전에 그 어려운 일대 어떤 개발 방향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성남동 행정복합 타운은 이제 이게 타이틀은 좀 거창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삼척구 이전 부지 있지 않습니까? 남산에. 예. 거기에 이제 농산물 품질 관리원하고 삼척 소방서가 이전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제 그 성남 사직간 도로 개설이 되면은 거기 어떤 타운 개념의 어떤 그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 김희창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 50천 일대 어떤 관광 시내권 관광지화 사업을 맞물려 가지고 같이 추진 예, 하려고 아니 하는 저는 그런 여기 사항이 이해한 되겠습니다. 게 성남동 행정복지타운에서 우리가 지금 네. 얘기하는 뭐 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인가라고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남산이- 세세해서 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증축이라든가 시설 개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적혀 있어서 아, 예. 교동행정복지센터와 성남동 행정복지센터의 어떤 계획이 어떻게 잡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성남동 행정복지 복합타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산 일대 이제 행정기관을 옮기는 사항이고 저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교동행정복지센터가 가장 이제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2027년 정도 소방서가 이전해 가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그 평생학습센터가 내려오고 거기 평생학습센터에 이제 교동행정복지센터가 올라가고 이런 계획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금 뭐 좀 만들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하여튼 계획이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실장님 저기 일전에 2019년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 교동에 대한 이전에 대한 부분 현 그 평생학습관의 이전에 대한 부분을 건의했고요. 네. 거기 평생학습센터가 공간이 협소해서 확장이 되었을 때 제2의 그 평생학습관을 중앙시장 그 본관 2층에 지금 비어 있는 부분에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같이 저기 개관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어왔고 계속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복합적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게 합리적이고 주민들한테 경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지 위치라든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게 남양동 일대 그 인하상가하고 터미널 일대를 이제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신 사항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삼척 의료원이 이제 신축 이전이 되면은 기존 삼척 의료원 부지와 그리고 지금 복합 터미널도 이제 어떤 개발 구상에 의해서 만들고 있고 하여튼 그 복합적으로 전부 다 이제 이게 해서 검토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남양동이 좀 구도심화됐으니까 좀 개선될 수 있게끔 적극 우리 지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6페이지 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에서 네, 아마 이번 회기인가 산지 평균 그 각도, 네, 평균 경사도 완화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규제 완화에서 네, 환경, 산림, 국방, 농업에서 이 규제 완화 내용과 또 규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에 수십 년간 종사한 분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건축이나土木, 관내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또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취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좀 규제 완화된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건 수시로 이제 발굴을 하기도 하고 제안 받기도 하고 해서 계속 중앙규제심사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분들한테도 네. 의견 한번 예, 예. 받아보는 것도 예.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인허가를 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고 예,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인구 증가 시책에서 그 인구 전라남도가 지금 출생률이 가장 높답니다. 1.13명으로. 그리고 왜 이렇게 높나 하니까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4,320만 원의 기본 수당을 지급한답니다. 그 삼척시도 물론 뭐 첫째 아이 얼마, 둘째 아이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하지만은 너무 비작합니다. 출생률을 좀 높일 수 있게 삼척시도 획기적인 방법을 좀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매년 좀 상당한 고민이 많이 되는 사항인데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주는 이제 그 아동 수당이나 부모 급여나 이제 도에서 하는 이제 육아 기본 수당을 합하면은 평균적으로 아이 한 명당 6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현금성 지원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 그동안 많이 제안하셨고 거기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새 정부 기조가 또 어떤 이런 그 출생률 상향을 위한 어떤 지원금 정책도 좀 많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 시도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수건 사업이 있지만은 가장 단기간에 해결 유무를 알 수 있는 동해 삼척 KTX 연장 문제,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까지 오는 KTX를 삼척역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지금 요즘 들어서 이슈에서 약간 조금 뒤로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철도청에 요구도 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그것보다가는 더 이슈 선점을 하는 게 이제 강릉 삼척간 고속화 철도가 이제 예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좀 추진이 돼야 되는데 KTX 삼척 연장에 대한 이슈는 조금 묻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그 이제 새 정부에서 이제 삼척 동해 삼척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하여튼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하나 그 KTX 연장 문제는 여기 삼척역의 어떤 정비창 공간 문제 때문에 이 KTX가 이제 동해로 왔다가 삼척 왔다가 정박이 안 되고 다시 동해로 가서 정박을 하고 사람을 태우려면 또 삼척 와야 된다는 그런 모순이 좀 있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문제도 있고 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문제까지 해서 저희가 하여튼 신경 써서 하여튼 예의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건 사업이 네. 국책사업은 저희가 피부로 느끼자면은 10년, 15년 뒤에 사실 뭐 양방향 착수라든가 강릉 삼척 뭐 직선화 문제 10년, 15년 뒤 일이지만은 KTX 문제는 요거는 시민들이 관심도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때 언론지상에서도 네. 작년 말에는 거의 된다 이렇게 언론지상에 나와서 거의 뭐 곧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치권이나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삼척 동해 구간이 이제 그 고속철도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그런 상태에서 KTX가 온들 그 KTX가 과연 그 기능을 하느냐 그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고속화 철로 개선 문제를 이쪽으로 강릉 삼척간 고속화 철도에다 다 이쪽으로 묻어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이게 어찌 보면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강릉 삼척간 고속화 철도 구간이 어떻게 되는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걸 검토하는 게 낫지. 지금 그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뭐 고속화로 만들어야 되니 KTX가 삼척까지 와야 되니 이런 논의는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겉으로 겉도는 느낌이 좀 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알겠고 저기 인구 증가 시책에서 예. 10년간 삼척시 인구가 한 8천 명이 네. 인근시로 이동했다는 그런 인근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삼척시 근처에 4조, 5조 국책 사업이 벌어졌는데 그 기간 내 인구가 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근시로 이동하는 그 인구 유출 방지책 이런 대책도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강호 의원입니다. 네. 조금 전에 네. 우리 동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KTX 연장과 KTX 고속화 사업은 분리해서 봐야 돼요. KTX가 동해역까지 오는 걸 삼척역까지 오게끔 하는 거하고 삼척하고 정동진까지의 고속화하는 사업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왜 말씀하면 삼척 사람들이 KTX 타러 동해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산역에서 네. 부전역에서 그 이음을 타고 네. 올라와가지고 삼척역에 내려가지고 다시 그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은 삼척 시민들이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요구를 해야 되고. 네, 그거는 예. 저희 시 입장은 그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시 입장은 그러면 그 KTX가 이제 삼척까지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걔네가 손실받는 금액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물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그 대신에 삼척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 왔다가 가든 다시 오든 해달라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도착역이 예. 삼척이 되고 예. 삼척이 이제 시발역이 될 수 있게끔 예, 그게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우리가 충분히 쫄라야 되고 당장이라도 예. 시급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고속화하는 건 뭐 장기적으로 지금 네. 그건 또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건 분리해서 봐야 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아까 이제 그 좀 중복되지만 좀 여쭤볼게요. 특례 발굴된 데는 46쪽에 보면은 삼척시 중점 발굴 특례가 3건이 있는데 3건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2022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그 폐광 지역 내 지정 면세점 관계는 지금 2차 개정안 할 때 이게 과연 이제 강원 특별법에 지정 면세점을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폐광 지역 특별법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느냐, 많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는 이제 특별법에 넣기보다가는 폐특법 개정할 때 폐특법에 집어넣자는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에 관한 특례는 요거는 지금 현재 어떤 법무부 관계 문제 때문에 아직 특례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년에 우리가 산림 이용 지원형 지구내 이제 경사도라든가 이제 그 표고도를 완화하는 기준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담겨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각종 사업에 이제 우리 이제 원전 해제 무지하는 복합 관광 단지도 그 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뭐 이 케이블카 문제는 아직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적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네. 아까 이제 그 다른 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 참여 예산 네. 현황들은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읍면동 그 동지역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기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아까 뭐 저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근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거니까 주로 이제 뭐 그 주민 수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주민 수건 사업에서 읍면에서 이제 마을에서 순위가 빠진다든가 또 다녀보면은 공무원들이 가이드를 안내를 또 그렇게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리장이 리 통장이 순위를 높여가지고 좀 이렇게 건의를 해줘야 되는데 매번 빠지니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요구하세요. 뭐 이런 거 가이드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읍면별로 지역의 크기라든가 건수라든가 이런 것도 잘 보면서 이것도 예산 배정하는 방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죠? 안배를, 네, 안배를 예,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 여기 예. 건수를 보면은 네. 25년도 금년도 것만 보면은 뭐 좀 차이들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보면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네,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인구 증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작년에도 내가 정례회 때 업무 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금년에 이제 분석을 나름대로 좀 해놨는데 자연 감소에 따른 인구 분석 하나고 그다음에 지역 내 경제 활동 기회 부족, 청년철 유출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놨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인구 증가 시체 가면 우리 직원들이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은 매 수십 년간 똑같이 반응되던 그런 단어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짜증 난다고 봐요. 단어가. 근데 그 짜증이 나지 않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공감대예요. 900명의 조직에 있는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장에서부터 전부 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거는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지난 작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분석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분기마다 그 보고서가 따로 내려가야 되지만은 간부회의에서 자연스럽게 토론 같은 경우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그 부서별로 시책을 어느 한 시책을 한다 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자리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출생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전출의 이동이 관내 이동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이 읍면동장님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이래서 그 동호회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좀 시책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져야지 좀 공감이 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금년에 출생이 5월 달까지 해보니까 이제 여긴 4월까지 해놨는데 지금 한 달이 평균 22명이에요. 작년하고 비슷해요. 작년보다는 네. 한 2명 정도 늘어났어요. 예. 이제 그런 거에서 보면은 아주 미세하지만은 약간 희망은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요런 미세하게 보이는 진정에 대해 요걸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려면 여기에 일자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1, 2년 한다 해가지고 뭐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속시키느냐, 지속 가능해지느냐, 속도를 늦추느냐, 그런 것들 좀 공감한 분석한 보고서 같은 걸 분기별로 하고 간부회의에서 자연스럽게 토론도 좀 하고, 각자 각 부서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도 좀 의논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2페이지 한번 볼게요. 2페이지 보면 이렇게 각 부서도 실과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이렇게 전형하고 변경하고 이체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전 실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감사법무실이라든가 회계과라든가 민원과 총무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경이나 이체 전용 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 부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이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뭐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이런 부서가 이동한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전용한다든가 변경하는 부분이 당초에 예산을 승인을 하면 곧바로 전용이나 변경이 이루어져요, 실장님. 물론 동일 회계 내에서는 뭐 세출 예산이 항목 간에 이동이 가능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많으면 좋아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실장님으로 총괄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예산이 편성되고 막바로 네. 전용 변경은 되는 상은 아니고요. 네. 지금 거의 집행 막바지에 왔을 때 불가피하게 어떤 모자라든가 어떤 과목에 좀 융통성 있게 쓰려고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전용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통제를 하긴 합니다만은 아주 불가피하게 전용이 돼야지만 그 사업을 끝낼 수 있을 때 그런 데 한해서 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 규정상은 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용이나 변경이 이렇게 많이 좀 이루어진다면 당초에 예산을 이제 기본적인 예산을 검토를 할 때 아마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죠. 변경이나 전용이 많다는 거는 네. 예산 예측을 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을 그런 부분도 네, 있을 맞습니다. 수가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항은 네. 전용해서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도 그리고는
이러한 사업을 이체나 변경이나 아니면 전용을 했을 경우에 이런 뭐 집행이 났거나 또 불용역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셔요. 네, 잘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도. 네. 그리고 34페이지에 각종 우리 위원회가 12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실과 소에서. 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저희들이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게 비율을 특정 성별을 비율이 몇 프로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60%. 6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규정상. 네. 우리 조례도 그래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 비율이 0%인 것도 많아요. 이거 왜 이렇죠? 이렇게 잘 안 되나요?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지방 몇 가지 볼게요. 그러면 이 35페이지 지방보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보조금 뭐 심의위원회 이렇게 안 되나요? 여성이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지방재정 공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0%대도 있어요. 뒷장에 보면 이게 배광지역 통합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율이 없어요. 지금 여성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총괄 한번 보셨어요, 실장님? 40% 정도. 아니 40%안 돼요. 40% 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요? 한 계산해 보니까 한 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여성 비율 문제는 제가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위원회라는 게 각 조례마다 다 각각의 그 구성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어떤 이 총괄 부서에서 그 각 위원회 구성별로 관여를 해서 여기 이제 저희한테 뭐 심사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한데. 아니 그건 그 실장님 안 돼요. 그런 말씀하시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규정에는 그렇게 특정 성 비율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 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뭐 이렇게 네, 영명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떤 최대한 뭐 0%대 0%대는 그러면 노력을 하셨나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의 지방재정 공시 같은 경우도 네. 뭐 지방재정 공시할 때 이런 여성들의 비율 뭐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도 있을 거고 해당의 전문가를 찾으시면은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요거는 어떤 구성하는데 어떤 그 위원회 어떤 뭐 자격이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 담당 부서나 뭐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의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뭐 어떤 공문을 시행하든가 네. 해서 하여튼 최대한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지켜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5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우리 투자심사 있잖아요. 그죠? 네. 실장님 우리가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에서 자체심사가 있어요. 그죠? 금액에 따라서 네. 뭐 10억 미만은 그렇지만 10억 이상은 자체심사를 하는데 혹 실장님께서 우리가 자체심사를 어떠한 사업을 자체심사를 할 때 10억 이상 20억 미만에 대한 사업을 자체심사를 할 때 한 번이라도 이렇게 통과하지 않는 경우 사업도 있었나요? 왜서 말씀을 드리냐면 자체 심사가 모두가 통과되고 너무 관대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제가 이걸 담당하고부터는 그러니까
반려된 건은 자체 심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반려되는 게 없다면 하면 그만큼 철저하게 계획이 잘 수립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또 자체 심사를 하면 좀 소홀히 해서 이렇게 너무 관대하게 사업이 좀 통과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자체 심사라도 지켜주시고 철저하게. 두 번째는 20억 이상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심사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100억 이상이면은 이렇게 행안부 등 중앙 투자 심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200억. 200억 이상. 네. 지금 현재 200억 이상이면은 무조건 중앙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중앙 투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체 심사 실장님 자체 심사도 받고 그다음에 도 심사도 끝나고 또 어렵게 중앙 투자 심사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다 보면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돼요. 그 사업 부지 내에 실장님 뭐 개인 소유를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서 매입하기가 어렵다든가 건축물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길게는 1년 이상 2년 이상 가는 것도 우리 사업들이 많고 증액이 최고 50억까지 시가 증액이 돼요.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50억 이상이.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을 지금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한번 봐요. 이렇게 어려운 투자 심사를 다 끝내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하고 또 우리 시비를 매칭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면 인건비가 일단 올라가요.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늦어지면 인건비 올라가잖아요. 자재비가 상승하잖아요. 그죠? 실장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도 늦어지지만 또 총 사업비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해요. 이거 누가 책임지나요, 실장님? 이거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피해밖에 더 되나요? 사업비가 증가하면 국비, 도비는 절대 안 올라가요. 그런데 나머지 올라가는 거는 순수 우리 시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시에서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어떠한 사업이라도 규모나 성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죠? 세부적인 절차는 차이가 있어. 그 절차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하고 또 주민들의 이렇게 의견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계속 사업이 지연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기획부터 실장님 실행 단계까지 정말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가 딱 각각의 사례 한 건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걸 네. 삼아서 네. 앞으로는 그런 사업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업 지연도 지연이지만 뭐 주민들과 이제 민원의 갈등 그러니까 사업 부지 내에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당초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지역 주민들이 사업 부지 내에 개인 소유지가 뭐가 있는지 또 그 사업이 들어가면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타당성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역 주민들 간에 협의 보상이 해요. 그럼 협의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낮게 나오면은 토지주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용으로 들어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지방법원에 이렇게 소송 분쟁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년, 3년이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업도 늦어지고 물가라든가 모든 게 상승해서 사업비 총액도 높아진다. 여러 가지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걸 사업별로 실장님 부서별로 사업 부서에 꼭 챙겨주셔요. 네, 잘 알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볼게요. 혹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페널티 제도가 혹시 있나요? 그 조정교부금은 이제 그 광역지사가 이제 그 징수 실적에 따라서 주는 건데 징수 실적이 뭐 적다고 해서 뭐 페널티 주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광역에서 네. 우리는 쉽게 말해서 네.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그죠? 네. 지역의 재정 형평성을 네.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 네, 보조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조정하는 역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조정교부금 같은 거는 최고로 받았어요. 187억 원을. 네. 그죠? 지금 역대 한 5년 동안 예산을 보면 조정교부금은 최대로 받으셨어요. 확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부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한번 국도비를 한번 봤어요. 솔직히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시는 지방 자립도가 몇 프로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지금 거의 3회 추경까지 가면 13%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13% 정도 대입니다. 재정 네. 자립도가 물론 뭐 상대적으로 자주도에서 높은 국도비 의존 재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정 자주도가 높기는 해요. 네. 높음으로써 재정 자립도가 조금은 떨어지기는 네, 해요. 그죠?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도 밑돌고 사실상 우리 시는 의존 재원을 많이 의존해요. 그죠? 제가 실장님 한번 보면 2025년도에 일에 추경까지 끝낸 거 보면 지방세가 494억이고 세 수입이 656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경상적 세 수입과 임시적 세 수입 그리고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지난 연도 수입까지 다 포함해서 656억인데 이걸 다 포함하면 우리 자체 재원이 아까 재정 자립도 자체 재원이 1150억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시가 1조 원 시대를 열어간다고 이렇게 실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정말 1조 원 시대 열어갑니까? 실장님이 내다보시기에. 그게 이제 예산 현액을 따지면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세출로 푸는 건 한 9천억대밖에 안 되니까 네. 뭐 세입 그 예산 현액으로 보면 1조 원을 맞죠. 그게 뭐 이월금하고 선생님 임금 다 다 포함된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출 예산으로 보면 9천억 정도. 네, 2024년도에 세출 예산 2회 추경에 네. 1조 60억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건 이제 간주 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다 포함해서 예, 예. 간주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2024년도 2회 추경까지는 네. 1조 60억이 네,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네. 92억이 삭감이 돼 가지고 이제 1조를 못 넘겼는데 거기 나중에 이제 간주가 또 들어온 바람에 1조 1조 조금 조금 넘겼습니다. 넘었죠. 네.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실장님으로서 이게 중앙정부가 아마 지금 바뀌고 아마 재정 분권 기조도 아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균형 발전도 지역 균형 발전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자체 재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는데 의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 교부세 중에서도 특별 교부세도 있고 부동산 교부세도 있고 그다음에 조정 교부금 그리고 이런 의존 재원 중에서 앞으로 우리 시가
중앙 정부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 확보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의존 재원은 교부세라는 그 조정교부금은 어떤 그 보정 지수에 이제 끝나는 상황이고, 단지 하나 교부세, 이제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이제 생활 인구를 많이 유치를 하면은 보정 지수를 좀 높여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국도비 공모 사업에 많이 돼야 되는데, 공모 사업도 그게 뭐 무조건 많이 유치한다는 것도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뭐 그 실효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국도비 공모 사업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실장님,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하면 네. 자체 재원보다는 의존 재원으로 정말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 정부 각 부처들이 어떠한 공모 사업이 있는지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정말 우리 시가 나중에 3회 추경 보면은 지방 교부세가 확보를 됐다는 게 넷이 됐다는 게 삭감이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는 세출 구조 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로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실장님으로서도 어떻게 하면은 중앙 정부의 인맥,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실, 그리고 자주 이렇게 실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여기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자주 좀 소통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철저히 공모 사업을 신규 발굴해서 중앙 정부나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님실이나 해서 총동원해서 준비를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위원님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 동장님께서 오늘 1시 30분에 2020년 직장 민방위 대장 교육 참석 관계로 해서 읍면동 소강 감사를 한 후 기획예산실 감사를 재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를 못하시면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강 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읍면동별로 각각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먼저 도계읍 소관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원덕읍 소관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근덕면 소관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장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 노곡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러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경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양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언고 끝나고. 네, 정라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특정한 그 읍면동이 아니고요. 좀 네네. 공통되는 걸 좀 읍면동장님들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통리장 그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선거라든가 그다음 이제 임명하는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라든가 그런 지역들이 좀 있죠. 혹시 그런 이의 제기가 돼 있는 읍면동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 주시죠. 근덕면 있고 정라동은 없나요?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통장이 선출돼서 저희가 임명한 이후에 최근 뭐 다른 민원으로 해서 통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 제기가 된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잘하고 잘못하고 타박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읍면동장님들이 12개 읍면동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리장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이의 제기하는 과정이라는 거,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임명에 관한 그 권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제 이의 제기라든가 문제들이,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봐주고, 그 조례 규칙 제정권은 자치단체장한테 있잖아요. 어쨌든 뭐 의회도 있긴 하지만, 그럼 그걸 이건 뭐가 내일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할 텐데,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이 이건 좀 제도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시장한테 건의를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지방자치법을 여기 지금 그 화면에다 띄워놓고 있는데, 주민의 자격을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건덕 같은 경우, 그럼 그 주민의 자격을 제한하는, 여기 이제 여기 지방자치법에는 주민 자격하고 주민의 권리가 있어요. 보통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기도 주민이 보통 선거권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법에서도. 근데 그걸 마을 규약이나 규정이 보통 선거권을 제한해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헌법 위반할 수 있죠. 근데 규칙에는 또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마을 규약이나 규정을 우선한다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삼척시에 와서 살면은 여기서는 주소를 두고 있다 해놨어요. 그 주소는 주민등록법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근데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그대로 둘 거냐? 건덕면에서 한 것처럼 뭐 내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건덕면에서는 그 마을에다가 이제 개선을 해. 개선 권고하는 거죠. 그 규약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건 아주 행정이 선의의 소극적인 행위라고 봐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건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되면 이 정도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다. 기본권을 제한한 거다. 그러면 시에다 공문을 내주고 시가 이걸 받아가지고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감사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다음 이런 선례들이 꼭 계속 생길 거라고 봐요. 선례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읍면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생기는 이제 모순점이라든가 이런 거 개선해야 될 점들은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로 시장한 대로 건의를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하장면 목진호 면장님께서는 오늘 7월 1일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장면장 목진호입니다. 이런 시간 마련해서 감사드리고요. 93년 6월달에 제가 삼척군 가곡면으로 첫 발령을 받으면서 버스를 2번, 그때 당시 자강이 없었죠.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갔던 생각이 뚜렷이 아주 납니다. 그때. 그리고 지금 32년 공직생활하고 이제 6월 말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좀 부족하고 좀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좀 즐거운 추억만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동료 직원들 가운데 이 자리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 항상 열심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데 저도 나가서 항상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몸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이렇게 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면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퇴직하셔도 지금까지 삼척시를 위해 열심히 공직 생활을 해주신 만큼 늘 우리 삼척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퇴직 후에도 제2의 인생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은변 동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서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수고 네. 많습니다. 제가 5분 자유 발언한 내용인데 98페이지요. 풍력 발전 관련해 갖고 네. 지금 산림청에서 우리 삼척시에서 도시관리 계획 결정 협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제 불협의 의견으로 회신이 됐단 말이죠. 네. 22호기. 근데 이거 풍력 발전 관련해서 내용 좀 아세요?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하여튼 풍력 관련 규제는 지금 저희가 조례는 다 개정했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제가-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그게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지금 이제 1급 생태 보전 지역이고 토지 적격성 평가에서 2등급이란 말이죠. 원래는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반수 이상 참석인원에 가반수 이상 참석하면은 가능한 거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당초 44기에서 22기 또 줄여갖고 또 신청을 했는데 지금 또 불협의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사업자도 지금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변 우리 지역의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프랜카드 걸고 데모하고 지금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을 안 되는 걸 자꾸만 해갖고 지금도 보면 9기가 문제가 있어요. 9기가 22개 중 9기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 이 구교림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사업을 연계할 수 없어요. 구교림 같은 경우는 뭐 트레킹 코스나 전망대나 레저 활동 공간 조성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신청을 했고 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산악 기상 계측 장비가 목적으로 구교림의 허가가 지금 이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사실 풍력 발전이 안 되고 그리고 자연암이 많아갖고 산림 훼손이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뭐 임도가 개설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신청한데 여러 가지 9기 이상의 문제가 발생이 해갖고 22개 중에 풍력 발전 시설에 신청한 지역에 이 동부산림청에서 불협의로 회신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부시장님도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시지만 이게 사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1급 생태 보전 지역이고 토지 적격성 평가에서 2등급인 것은 사실 이게 풍력 발전 시설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소모전으로 벌어지고 업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지역 주민들도 자꾸만 반발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소도 있고 외양권도 다 못 고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도 계시지만은 뭐 어차피 사업자도 계속 44기에서 지금 22기 줄여가고 또 지금 또 제척할 부분들을 또 제척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참 누군가가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이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안 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중하게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제 그 풍력 발전 22호기는 지금 발전 사업 허가는 다 받았고 지금 저희 조례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심의하는 하는 거는 우리 조례에서 이제 제한 거리 이내나 바깥이냐 그걸 심의하는 거고 지금 현재 개별법상 개별행위 허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림청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받는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산림청에서 예. 불협의 예. 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걸 다 해소해야만 예.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불협의 되고 협의가 안 되는 거는 허가 안 나가니까 그 네. 9개에 대한 거는 못 하는 거죠.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44개에서 22개 또 줄여가고 또 네. 다시 세 9개가 또 번째 9개 줄였죠. 정도 또 문제가 또 네. 발생을 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또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사업자 입장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한 이 혼란이 야기가 됐고 또 지금도 계속 그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또 프랜카드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참 엄청난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좀 신중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이제 원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하는 주민이 있고 아니 뭐 그러니까 누가 원해요? 아니 원하는 주민들이 있기야 있겠지만은 지금 다 아까 전에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동막 대진에 또 관광지 개발하고 뭐 용화에도 뭐 패러글라이드장 주변도 관광지 개발하고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이전까지 아름다운 그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삼척동자도 물어보면 그쪽에 훼손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관광지 개발 다 한다는 지역에다 풍력 발전기 세우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그 또다시 뭐 어떤 부분들이 뭐 도시계획 시민에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 뭐나 뭐 간단하게 제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하여튼 의료원 부지 말이죠. 네. 의료원 이전하면서 하여튼 동시에 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이 중앙시장, 대학로, 진주로 주변 공동 행성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각별히 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막바로 착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이전과 동시에 내년 몇 월달에 의료원 이전하죠? 지금 현재 공정으로 보면은 내년 하반기는 이제 내년 하반기 돼서 또 하반기요? 전반기가 아니고? 전반기 그 개원까지는 좀 어려울 것 싶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그 진짜 의료원 유동 인구가 진주로 대학로 중앙시장 일대를 다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다 줬는데 이전과 동시에 그 공간이 막바로 착공이 되지 않으면 진짜 삼척 경제가 우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전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의미를 드리고 그리고 번개시장도 뭐 경제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은 하여튼 번개시장도 지금 그 도로 점령 허가 난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쪽 앞에 상가들도 뭐 이렇게 뭐 권리금식으로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앞에 도로 점령 허가가 끝나고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앞에 부분들은 또 상당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번개시장도 이전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뭔가 트렌드를 확실한 지역의 트렌드가 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해갖고 와서 뭐 회하고 뭐 간단하게 뭐 마른 고기들 사고 뭐 번개시장에 나름대로 그 특징은 있겠지만은 확실한 어떤 그 삼척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페이머스 브랜드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이 좀 가하고 협의를 해서 번개 시장이 좀 더 옮겼을 때 더 나은 좀 삼척의 최고의 어떤 브랜드 시장으로 전국적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좀 연구 또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하여튼 관련 부서와 적극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실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 대비 신속 집행률이 지금 그 밑에 보면은요, 신속 집행 추진 실적에 보면은요, 네. 목표 대비 신속 집행률이 201.58%로 목표액이 573억 원인데 실집행은 1,156원으로 해서 무려 201.58%가 지금 초과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너무 많이 초과를 했다. 이는 계획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혔거나 불필요한 조기 집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알고 싶고요. 일부 선투자 필요 사업과 전년도 2월 사업이 조기 그게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닌지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기획 예산실 소관 예산이고요. 네네. 요게 이제 저희가 신속 집행 대상액 중에 어떤 그 교육 우리 기획 예산실은 이제 교육 경비가 넘어오다 보니까 네네네. 교육 경비하고 교육청에 주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비가 좀 상당히 큽니다. 그게 이제 두 건이 이제 상반기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집행률이 확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기획 예산실에서 하는 거라서 그렇다겠죠. 이해가 되었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급률 홍보 내역에서요. 네. 보면은 22년에는 폐강 지역 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 특례가 있고요. 2023년은 대학 외국인 유학생 시사증 발급에 관한 특례, 2025년에 산림 이용 진흥지구 내 산지 관리법 등 적용 특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근본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 중인 강원특별법 이제 특례 발굴 업무의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에는 신규 발굴건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전망인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 차인 2024년이 가장 현장 중심의 특례를 요구받는 시점임에도 별도 발굴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게 이제 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시행을 이제 공포를 2023년 6월 7일 날 했고 네. 1년 유예를 거쳐서 2024년 6월 8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 특례 반영은 그 네. 전에 이제 2023년 이전에 다 이루어졌고 네. 그 시행 당해 2024년도에는 그 도에서 특례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이제 추가로 이제 3차 개정안을 금년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올해가 제도 정착의 골든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2025년도 내에 현장 수요를 반영한 추가 발굴 또는 보완 특례 발굴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3차 개정안에 반영할 걸 이제 도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뭐 저기 아까 그 환경이나 산림 농업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규제 특례는 저희가 요구할 건 다 했고 네. 지금 문제는 지금 3차 개정 주로 받는 게 이제 교육 분야, 네네. 뭐 국제학교 설립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도 저희가 네. 삼척시 실정에 맞는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례 발굴이 단순한 이벤트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요. 매년 체계적인 연속성과 현장 수요 반영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특히 지금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신규 특례 수요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올 시점으로 보는데 그럼 올해 안에는 보완 발굴이라든가 소규모 특례 검토라도 이루어질 수는 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강원특별법에 담긴 이제 강원도만의 특례는 이제
그 산림하고 농지 분야만 중점적으로 지금 반영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거의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산림이용진흥지구라 해서 그거를 네. 이제 도지사가 이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있고요. 네. 그다음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네. 그 두 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 됐고 지금 나머지 사항은 지금 제주특별법에 비하면 강원도는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더 추가로 강원도만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이제 3차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도 만들어졌고 이래가지고 지금 좀 상당히 좀 추가로 특례를 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으로 그러면 알고 지금 이제 있습니다. 이 예. 특례 지금 네. 3건을 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더 이상 이제 특례 발굴이 힘들다고 아니 보는 3차 거예요? 개정할 때 저희도 발굴해서 계속 올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네. 특례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매년 우리가 좀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가시적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죠? 네, 그리고 페이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 기준에서요. 우리 이제 의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삼척 인구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61,485명이지 않습니까? 네. 2023년 대비해서 1,166명이나 감소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연 감소도 크지만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다는 점이 또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행된 전입 장려금이나 출생아 지원금 등의 시책이 실질적으로 정착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판단 기준이나 분석 자료 따로 갖추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보신 그거 있습니까?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분석 자료라기보다가는 이제 그 전입 장려금이나 이제 출생아 지원금, 뭐 대학생 지원금은 현재는 이제 당연히 받는 걸로 인식이 많이 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전입이 더 많이 된다든가 이렇게 분석된 자료는 특별히는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추세를 계속 아까 이강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각 실가별로 어떤 인구와 관련된 지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좀 앞으로 해나가야 할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네.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시책을 위한 장려금이 일시적인 어떤 주소 이전이 그치지 않고 실거주 정착으로 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효율적인 지출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 정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 기준이라든가 또 연계 제도, 다시 말하면 졸업 후 취업 연계라든가 주거 지원을 후속 유도할 장치도 우리가 이제는 좀 논의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 청년층 정착 유도 네.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든가 어떤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실장님 맞습니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가장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게 이제 그 대학생들이거든요. 네네. 대학생들 같은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생활비 장학금도 주고 전입 장학금도 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지역에 남는 걸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대학생들을 이 관내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걸 지금 유치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관계를 맞물려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네, 이제 네. 장려금 중심의 단편적인 네. 접근을 이제 넘어서 정착률을 중심으로 하는 시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실장님께서 효과 분석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네. 다음 회기 때는 그런 부분에 논의됐거나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의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삼척시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건설 경기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의 컨트롤 타워이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모든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고 각 사업별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을 일일이 좀 체킹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